잡가 봅시다, 잡가. 거꾸로 가서 잡가 하나 더 설명해주고. 잡가는 그렇게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딱 하나만 출제되지. 뭔지 설명해주면 금방 이해해요. 민요 보고. 건조하니까, 날씨가 약간 춥고 건조하니까 목이 지금 탁탁 막혀요. 갈라집니다. 잡가 봅시다, 잡가. 거기 여러분들 242쪽에 민요에서 가창 방식에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그래, 둘째 줄에 창자에 따른 갈래. 창자는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남요, 남자들이 부르는 민요. 부요, 부녀자들이. 그치? 며느리,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 동요, 아이들 민요. 그 다음에 가창 방식에 선우창 방식은 뭐냐면은 누가 먼저 선창을 해요. 그래서 에 하고 선창을 하면은 뒤에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방식, 선우창 방식. 교환창 방식은 한 소절 한 소절씩 서로 주고받는 방식. 재창 방식은 그냥 서로 다 노래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한꺼번에 따라 부르는 방식. 그런 식이고, 3음보, 4음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노래가 시집살이 노래, 잡노래, 논매기 노래, 딱 제목만 봐도 알죠? 논매기 노래, 논매면서 밭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시집살이 노래. 그리고 아리랑들이 대표적인 노래가 많죠. 아리랑 종류 되게 많아요. 정선 아리랑 있고, 강원도 아리랑 있고, 아리랑 종류 되게 많습니다. 아리랑, 쓰리랑 이런 것도 있고, 아리랑,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 아리랑이 그런 거죠. 아리랑도 종류 되게 많아요. 그러면 됐고,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잡가 이제 잡가 하는데, 잡가는 잘 출제는 하지 않지만, 오늘은 돌을 가나 부는지죠? 갈고 있나 보죠? 잡가. 마이크, 소리가 잘 들려요? 만약에 좀 마이크를 써주는 게 좋아요?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날목이 좋아서 내 목은 다쳐도 여러분들이 아마 생목소리가 더 좋긴 좋거든. 근데 만약에 저거 불편하면은 얘기를 해. 그러면 마이크를 써줄게요. 좀 약간 저거 소리 때문에 크게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불편하면 얘기해줘요. 그러면 잘 전달할 수 있게 마이크를 써줄게요. 아직 괜찮죠? 괜찮죠? 예, 괜찮죠? 잡가는 이제 조선 마지막 후기가 나게 되면은 정말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했던 노래가 바로 잡가로서,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민요랑, 그 다음에 판소리의 결합 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민요랑 판소리가 결합해가지고 그냥 대중적이고 사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부르는 대표적인 그런 후기 노래라고 보면 되고, 하나만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유산가. 그치, 유산가 정도만. 유자는 놀유자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출제된 게 거기 있죠? 거기 여러분들 244쪽에 유산가 출제된 거 하나 제가 넣어놨죠? 기출에 그게 빠졌네? 출전이. 요 유산가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출전이 빠졌어요. 산에 가서 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는 자연과 더불어서 흥취 이를 다루는 노래가 유사한 것으로서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렇게 나타난 건데, 잡가의 인기는 굉장히 컸어요. 조선 후기에 잡가의 인기는 컸지만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되는 비율은 별로 없습니다. 수학능력 시험도 그렇게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유산가 딱 한 번 출제됐죠. 그냥 지역별로 다양한 그런 재미있는 노래들을 불렀다. 그리고 노래의 내용은 전부 다를 보면은 그 판소리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12작가가 있고 잡작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거기 243쪽에 하나 물어볼게. 12작가. 판소리의 하위 요소인데, 나는 물어보자. 집장가. 형장가라는 잡가가 있거든요. 퀴즈야, 퀴즈. 퀴즈 하는 거야. 집장가, 형장가라는 잡가가 있는데, 얘는 판소리 중에서 일부분을 변형한 거예요. 자, 어떤 판소리인지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어떤 판소리인지 한번 맞춰봐. 두 개 중에 OX로 해줄게. 춘향이, 심청이. 둘 중에 하나 맞춰봐. 춘향가를 변형한 거냐, 심청가를 변형한 거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집장가, 형장가. 춘향가일까, 심청가일까? 3초,
2초, 1초 춘향가지. 내용인즉슨 이제 뭐냐면은 춘향이가 이제 변사또의 명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드러 맞는 날이야. 여의 내용은 번외편이라고 보면 돼요. 마블도 번외편이 있듯이 자 직장 형을 집행하지 형을 집행하는 그런 곤장 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춘향이 저것이 뭘 죄가 있다고 저렇게 아픔을 겪나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때리는데 때리면 한 대 맞으면 기절할 테고 두 대 맞으면 정신이 나가겠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얘기로서 춘향가의 번외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생각해봐. 춘향가가 얼마나 대중적인 인기를 컸으면은 집장가, 형장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아주 대중적인 노래로서 잡가가 있습니다. 잡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들을 일은 별로 없고 뭐 국악 한마당 이런 데나 아니면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들을 수가 있는데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이런 걸로서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집장가, 형장가까지 할 일은 없어요. 유산가 정도는 기술풀이 하다가 한마디 정도 할 일이 있겠지만은 잡가는 더 이상 다른 걸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육자백이나 적벽가나 이런 것들. 요게 하나 알려줄게요. 요거 하나 하고 이제 3번 들어가면 되지. 판소리로서도 적벽가가 있고 재밌는 게 잡가도 적벽가가 있죠. 당연히 판소리 적벽가를 새롭게 이제 뭐랄까 재창작한 거거든요. 적벽가면 뭐 떠올라요? 우리가 판소리 하면 춘향이, 심청이, 흥분을 이런 것으로서 지극히 우리 것이죠. 아니야, 다 우리 것은 아니야. 춘향이, 심청이, 흥분을부는 우리의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수군가, 토끼전. 토끼전은 조선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화잖아, 우화. 그러니까는 얘는 좀 벗어났지. 근데 적벽가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당연히 삼국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죠. 나관중이 지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나관중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삼국지의 이야기는 분명히 보면은 그 긴 세월 동안의 그런 역사 속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구비전승되면서 아마 개작하고 재미있게 다져진 걸 거야. 삼국지도 이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의 그 삼국지로 이제 탄생한 것이지. 삼국지도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되게 재밌게 달라져요. 나중에 삼국지를 언급할 일이 애석하지만 없다. 삼국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번역본이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죠. 하나가 그 유명한 그 이문열의 삼국지, 노란색 표지. 가장 대중적이에요. 각 권당 100만 권 이상씩이 팔렸기 때문에 그게 10권 번역이거든요. 1000만 부가 이상이 팔린 거지. 야, 요즘에 출판 시장이 안 좋아서 제 책이 요즘에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많이 나갈 때는 내 거에 3권짜리 단행본이 1년에 3,000부, 4,000부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책 하나만으로도 생계를 꾸리진 못하지만 이 책 하나만으로도 들어오는 인세로도 1년에 치킨은 원 없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거든. 인세는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10%예요. 10%. 대작가나 나도 도등. 근데 권당 100만 부 팔렸으면은 세트가 1000만 부가 팔렸어. 하여튼 뭐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갑자기 이경 번역인가? 하여튼 이 얘기가 왜 거기로냐? 삼국지죠. 삼국지의 이야기는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판소리의 적벽가와 잡가의 적벽가는 이야기가 사뭇 달라요. 대표적인 내용들이 두 가지 본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전쟁에 나갔어. 내가 하나의 병사야. 군대에 있어봐서 알잖아. 요즘 군대도 그런가요? 나 때는 배고팠어, 군대가. 나 95년도 입대했는데, 그치. 배고팠어. 그리고 서럽고, 엄마 생각나고, 결혼을 안 했지만 내가 결혼을 했다면 아내 생각이 나고, 자식이 없었지만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 생각이 나겠죠. 전쟁통의 병사들의 이야기.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잡가와 판소리에서는 그 영웅들이 비굴하게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조인데 조조가 비굴하게 그려져가지고 전쟁통에 도망가고 숨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해학적이고 재미있게 다루었죠. 우리식으로 개작한 거죠. 그게 바로 판소리로서의 적벽가, 그 다음에 잡가로서의 적벽가예요. 이러면 됐나? 그리고 뭐 한문학이 있는데 한문학은 이야기할 거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넘어가고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것들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가사, 시조, 판소리, 그 다음에 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연명을 하면서 한시는 뺄게요. 한문학은 개화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대로 살아서 넘어가요. 그대로 살아서 넘어가다가 판소리나 민요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가사는 하다가 명맥이 끊기고 시조는 명맥이 끊겼다가 다시 부흥운동으로 살아남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 넘어가요. 그렇지만은 개화기 일제강점기 때는 뭐예요? 또 새로운 양식의 예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현대시, 서양의 현대시, 그리고 서양의 음악들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서 서로 결합되고 빠져나가고 단독이면서도 서로 결합하면서 융합되기도 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게 바로 개화기 문학인데 어쨌든 개화기 문학은 현대문학사로 공부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은 나중에 현대문학사 들어갈 때 뭐 시조부흥 운동이나 아니면 개화가사나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쭉 돌아가서 이제 소설문학의 문학사를 봅시다. 소설문학사가 그래도 좀 재미있는 얘기지만 재밌어요. 아무래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펴시냐면은 162쪽에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판소리도 여기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 외워라. 시험에 잘 나와요. 다시 이제 쭉 돌아가서 설화의 문학, 우리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의 문학사를 다뤄봐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하려고, 이게 PPT 화면이 교재처럼 왔다 갔다 하려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산문문학을 고대문학, 산문문학, 우문문학, 고대문학, 조선문학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강의하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난삽해하고 복잡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한번 쭉 하고 다시 돌아가서 소설 한번 쭉 하고 하는 게 더 편해 보이더라고요. 설화문학 쭉 들어갈게요. 아무래도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 중에서는 이쪽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번 주 안에 오늘 안에 아마 다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재밌는 요기가 있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밌는 옛날 고전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 그러도록 할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고대 문학으로 들어가면은 설화가 있어서 설화 외웁시다. 신화와 전설과 민담을 묶어서 설화라 그래요. 신화전설 민담을 묶어서 설화라고 합니다. 말에서 전하는 구전되던 문학이 나중에 기록된 거죠. 소설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신화전설 민담 설화예요. 설화. 신성성을 바탕으로 한 신화와 그 다음에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신화전설 민담에 구별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냈어요. 많이 출제했었어요. 신들의 이야기여서 신화지만 맞아. 신들의 이야기는 신화가 맞아. 하지만은 신화의 정확한 정의를 해둡시다. 신화라는 게 우리의 신화와 다른 나라의 신화가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알겠지만 우리의 신화는 뭐 있어? 단군 신화, 주몽 신화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중적인 신화는 뭐야? 그리스 로마 신화지. 정확히는 그리스 신화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인들의 신화를 로마인들이 융합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발전한 거 아니야.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개차반이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의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고 있는 제우스는 그건 나쁜 새끼잖아. 그거 아주. 그렇죠?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지만 근데 그건 나쁘다 좋다고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 신화가 중요한 게 그 지역이나 국가마다 성격을 매우 달리해요. 그래서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로서 신화라고 하지 말고 신성한 이야기로서의 신화가 더 좋은 표현이라고 난 봐요. 그러니 문학을 공부할 때, 정통으로서 문학을 공부할 때는 앞으로 신들의 이야기니까 신화라고 하지 말고 신성한 이야기로서의 신화가 더 좋은 정리가 낫다 한 거지. 특히나 우리의 신화는 단군, 동명왕, 가락국 전부 다 공통점이 건국신화예요. 건국신화. 우리 조선의 신화의 이 한반도 땅의 신화의 특징은 건국신화예요. 건국신화.
아쉽지만 원래 신화라는 것은 이 세계 자체를 만든 신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보면은 대표적인 설화, 신화의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기독교인 사람들 다 맹비난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바이블은 성경은 구약은 신화 아닙니까? 그게 진실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종교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게 신화죠. 이렇게 세상 창조 신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뭐 환단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되는 창조 신화가 있지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루는 신화에는 우리는 창조 신화를 기본적으로 공식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아쉬운 이야기예요. 아쉬운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략을 덜 당했던 저 일본만 보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한 신화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막 아마테라스가 막 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들이 세상을 만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되게 범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침략을 안 당했으니까 기록이 안 사라진 거지.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인도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런 기록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단군 신화, 동명왕 신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당연히 단군 신화나 뭐 주몽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챙겨 두셔야 되는데 단군 신화는 알지? 응? 환인? 여기 있나 내용이? 여기 주몽 신화가 있네. 환인, 환웅, 그 다음에 단군왕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환웅이 곰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단군왕검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쑥하고 마늘 먹고 그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쑥하고 마늘 먹고 그것도 여러분 좀 번역의 문제야. 원래 이련 선생님이 단군 신화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가 삼국유사라는 책에다가 한문으로 그리고 한문을 기록한 것을 교과서나 이런 데서 번역하면서 쑥과 마늘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마늘과 산나물이에요. 그쪽이 가까워요. 여러분들 산나물의 대표적인 고사리, 땅, 두릅, 더덕 이런 것들이 보면 산에서 남은 나물거리나 채소들인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탈나요. 몸에 좋다고 하지만은 와장창 집어 퍼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만큼 거기는 독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인내했는데 누가 인내했어? 곰이 인내한 것이지.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고전문학을 들어가지만은 항상 얘기하지만 고전문학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게 재미있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이씨야 왜 우리는 곰이랑 맺었을까? 쪽팔리게. 왜 곰일까? 거기 봐봐요. 나 이번에 에버랜드 가서 봤다. 에버랜드 거기 그 사파리 타면은 곰 막 뛰어오잖아. 재밌어요. 막 곰 있는데 곰 겁나게 무서워요. 곰 진짜 무서워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가슴 반달곰은 그래도 좀 애가 좀 아기자기하게 생겼는데 걔 만약에 나랑 1대1 다이다이 있지 죽습니다. 곰발바닥 봤어요? 챙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토템이라 그래요. 토템. 왜 곰이냐? 호랑이고 곰이냐? 얘는 탈락이 됐고 곰이 됐는데 왜 호랑이냐 곰이냐 그리고 왜 우리는 곰의 민족이어야 되느냐 어쨌든 이렇게 동물을 섬기는 것을 토템이라 그래요. 토템 신앙. 이 말도 알아두셔야 돼요. 토템이란 말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동물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걸 토템이라고 하는데 일단 1번 왜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이 선택됐느냐? 일단은 여러분들 외적으로 보거나 뭐만 보더라도 호랑이보다는 곰이 순해 보이죠. 그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동물원에서 조련을 해가지고 얘를 서커스 안에 올리더라도 곰은 조련이 되지만 호랑이는 조련 안 돼요. 호랑이한테 그냥 사탕 주면서 야 이 새끼 하면 그냥 죽습니다. 바로 팔이 없어져 있어요. 곰이 순하죠?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곰은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들 왜 토템을 사람들이 믿었을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동물을 우상시했던 것은 전 세계 모든 것의 공통이에요. 어느 나라나 동물들을 섬겼어요. 지금이야 아무리 호랑이가 무섭고 사자가 무서워도 총을 든 인간이 더 무섭죠. 그쵸? 우리가 동물들을 케이스 안에다 가둬놓고서 아이고 재밌네 하고 동물원에서 보니까 그들이 귀엽죠. 절대 동물은 귀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옛날 사람들한테. 생각해봐. 내가 지금 천막에서 자고 있는데
원두막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가지고 하면 다 죽잖아. 이들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 두려움이자 경외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곰을 선택했어요. 왜? 호랑이보다는 더 부드럽고 친숙하니까. 이런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고, 그 다음에 곰을 섬기는 부족, 그 다음에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과 하늘을 섬기는 부족이 서로 결합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보는 게 단군 신화의 일반적인 그런 논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쑥과 마늘을 먹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뭐 했다? 이런 것들은 뭐야? 쑥과 마늘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동명왕 신화, 가락국 신화 있어요. 가락국 신화는 내가 지난번에 했어요. 가락국 신화는 그걸로 얘기해줬죠. 부지가. 그걸로 얘기해줬었지. 그치? 그게 신화예요. 신성성. 나중에 네이버 검색해서 볼 수 있는데 검색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단군도 후손을 낳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다양한 기록으로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참고로 그리고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래도 다 알고 있지만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됐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단군을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성시해서 섬기는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하고 좀 보면은 신화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전설은 알아둡시다. 진실한 이야기로서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전설의 고향. 해당하는 지역의 전설이 존재하죠. 증거물 때문에. 가끔 보는데 거기 그 심야괴담회 알아요? MBC 저녁에 하는 심야괴담회. 전설이죠, 전설. 증거물을 바탕으로. 지금도요, 저는 무슨 뭐 목걸이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집안에 무슨 양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귀신이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전설의 이야기들이죠. 어느 나라나 전설이 존재해요. 증거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뭐 본 적이 없겠지만, 나 옛날 어렸을 때는 90년대 때까지는 이렇게 전설의 고향이라고 그래서, 한자를 알면 되게 좋지. 덥잖아, 옛날에. 여름에 덥죠. 이런 거 들어봤지. 남양특집 이런 말 들어봤죠. 여름에 덥잖아. 근데 90년대 때 집에 에어컨 있는 집이 얼마나 됐겠어. 더 거슬러 가서 80년대 때 에어컨 있는 집이 얼마나 됐겠어. 70년대 에어컨을 몰랐죠. 모든 집안 가족들이 그 더운 여름밤에 요만한 14인치 TV 하나 정도, 옛날 TV가 저 노트북만도 못한 거야, 크기가. 노트북 화면만 작은 거야. 내 자동차 내비게이션 15인치인데 그 TV 하나 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더운 여름을 보내려면 뭐 해야 돼? 그냥 서늘함을, 그치? 납치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남양특집이에요. 남양특집으로 이제 보면 여름 뭐 전설의 고향 5부작, 10부작 시리즈 이런 거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꼭 구미호전이거든요. 구미호전. 근데 전설의 고향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 옛날 거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알 텐데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항상 보면 이러죠. 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무슨 군의 어느 마을에 무슨 나무에 얽힌 이야기로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라고 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 이렇게 증거물을 꼭 알려줘요. 그래야지 진짜잖아. 진짜잖아. 민담은 교훈과 흥미를 다룬 옛날 이야기들이에요. 세상 어느 날이나 민담이 존재하죠. 그래서 보면은 민담이 대표적인 게 보면은 뭐 원래 민담이었던 이야기가 이야기로 발전한 게 여러분들 서양의 뭐 신데렐라, 그 다음에 백설공주 이런 것들 있지. 됐죠? 요거 하나는 적어둡시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전승범이라 그래서 얼마나 넓은 지역 또는 얼마나 좁은 지역에서만 유통되느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창조 신화가 이 한반도 우리 땅으로 오면은 아무런 이야기의 의미가 없죠. 신성함의 의미가 없지. 그냥 이야기일 뿐인 거잖아. 재미있는 이야기. 그치? 그런 것처럼 어디까지 전승 범위가 되느냐. 어디냐면은 민담, 그 다음에 민담은 어디나 존재하는 옛날 이야기예요. 가장 넓어요. 가장 넓습니다. 어디나 존재하는 옛날 이야기예요. 가장 넓어요. 그리고 전설이 가장 좁다. 왜? 해당하는 그 지역 동네에서만 유통되는 것이니까.
야, 우리 동네에는 전설처럼 떠도는 주먹의 왕 형님이 계셨어. 이 형님은 완타치 형님이야. 주먹 한 방만 뻗으면은 한 방에 그냥 10명이 쓰러졌어. 17대 1은 기본이고 25대 1도 싸우셨어. 그 형님이 옛날에 저쪽 전봇대에다가 노상방뇨 좀 하셨거든. 그래서 그 전봇대 밑에 보면 누런색이 돼 있어. 동네 전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얘는 전 세계적이고 민담은 국가적이고 그 다음에 전설은 지역적이잖아. 이렇게 전승범위로서 민담이 가장 넓고 전설이 가장 좁다. 이런 얘기는 나왔지. 이렇게 국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백설공주, 알 거야, 다 알 거야, 아마. 백설공주 이야기는 발 뒤꿈치 자른 이야기 알죠? 백설공주 그 애가 겁나게 무서운 년이에요. 나중에 자기 언니들 있지, 번외마다 달라요. 자기 언니들 눈깔 다 뽑아요. 자기 나중에 공주가 되잖아. 병과 타고 공주 되잖아. 나중에 자기 언니들 눈깔 다 뽑아요. 아마 엄마는 흙을 뽑나? 또 뭐 있지? 정말 기괴함과 정말 잔혹함과 더러움의 종합 세트가 백설공주, 신데렐라가 눈깔 뽑지, 나중에. 그리고 더러움과 잔혹함과 그 모든 것의 집대성이 바로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 원래는, 맞지? 얘기 갑자기. 사과 먹고, 독사가 먹고, 자고 있다가 왕자님이 깨워주잖아. 왕자님이 원래, 미안해요. 왕자님이 원래에서는 독사과를 먹고 죽어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쟁이들과 관계 맺지 않으면 난쟁이들이 백설공주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 옛날 우리 동화는 이렇게 잔혹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화 속에서 그거 있죠. 파랑새 이야기. 그거 알아요? 나중에 뱃속에서 파랑새가 청조라, 청조. 이걸 이야기는 얼마나 무서워. 애가 거기 계모에 의해서 죽은 거야. 근데 얘를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갑자기 뱃속에서 배가 열리더니만 청조가 나타나가지고 범인이 누구야라고 날아다닌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잔혹하지 않아요? 일단 파랑새는 이 세상에 없죠. 상상 속의 새지. 근데 뱃속에서 피 묻은 파랑새가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이게 되게 잔혹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원래 옛날에는 잔혹했어요. 원래 옛날에는 잔혹했다고. 옛날에는 보면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만 거슬러 가도 사람 죽이고, 그치? 태형하고 사형 치렀잖아. 원래 옛날에는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사회였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의 기준으로 보니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 기준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맞는 거죠. 그런 걸 아이들한테 미리 선행학습하는 것이지. 그치? 자, 외웁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주부전, 복귀전이죠. 시험에 나왔으니까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은 원래 옛날 이야기로 거슬러 가야 돼요.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 방이설화, 도미설화, 효녀지은설화가 나중에 판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걸 판소리계 소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야? 근대 개화기 때 신소설로 개작을 합니다. 개작을 해요. 알아둡시다. 토끼전은 토의 간 맞죠? 이해되지? 흥부전은 연의 여기서 말하는 연이 제비, 각은 다리. 제비다리 부러뜨리잖아? 제비다리. 원래 물어봤어야 돼요. 옥중화는 감옥에서 핀 꽃. 되지? 춘향이. 그럼 물어보자. 심청전은 강상년이래. 강상년은 뭔 뜻이야? 한자를 공부했다면 알 것 아니야. 강상년은 뭔 뜻이야? 토해간, 제비다리, 옥중에 핀 꽃, 강상년은 심청전. 뭔 뜻이야? 강 위에 뜬 연꽃 하면 되겠죠. 나중에 심청이가 연꽃하고 올라와가지고 그 맹인잔치 벌이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전승이 된다. 이거 하나 체크해두고 시험에 많이 냈어. 몇 번 냈어요, 이거. 이제 주몽신화죠.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볼래요?
왕이 해모수의 아내인 것을 알고 별궁에 두었더니 그저의 품 안에 해가 비치자 임신하였다. 하하, 해가 비치니까 임신해?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임신하는 경우를 옛날 이야기에서는 흔히 봐요. 흔히 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절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지? 구약 성경.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하고 세상을 구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쪽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오잖아. 나중에 다윗까지. 근데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신을 부정하고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 보면은 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날 300년 동안 사라져요. 그리고 구약은 끝나요. 한 300년 정도 사라지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예수는 누구에게서 탄생해요? 혹시 들어봤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남편이 있었어요. 모세라고. 모세는 목수죠, 목수. 아, 모세가 아니지? 네? 요셉? 하여튼 있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 시작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 관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로부터 임신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 흔히 보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낳았지만, 신작 4년 여름에 주몽을 낳았다. 우는데 소리가 골상에 영특해서 기이하였다. 이건 지금 이야기했지. 알을 낳죠. 그쵸. 이런 걸 난생설화라고 그래요. 이 말 알아두세요. 보면 우리 가락국 신화도 그렇고 하늘에서 알이 내려오잖아. 관계 맺지 않았는데 임신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알로 태어난단 말이죠. 왜 이런 것일까? 정말 다양한 논문이 있어요. 다양한 논문이 있어서 하나로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알로 태어난 아이는 보통 건국, 나라를 세운다던가. 예수님은 절대적인 구세주잖아. 말할 수 없는 구세주죠. 뭔가 구세주이거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난생으로 태어나요. 난생으로. 왜 그런 것일까? 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냥 정설화된 거 하나 정도만 이야기하면은 이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라면은 부모를 거세해야 되죠.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보다 아버지가 더 훌륭하잖아. 왜냐면 날 낳아주신 분이니까. 어머니는 보면 옛날 미안하지만 여자들이 남녀관계가 다를 때 여자들을 갖다가 훌륭한 존재로 칭하진 않았어요. 나라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영웅이 된다거나. 그치? 아버지가 존재하잖아. 아버지를 거세하기 위해서는 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옛날 이야기의 법칙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왼편 겨드랑이로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닷대 5승들이 되었다. 난생이죠. 난생. 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은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 하여 알을 마목에게 버렸으나 여러 말들이 밟지 않고 백수가 모두 모였으나 나라도 그 위에도 일광했으므로 해서 보호받죠. 다양한 게 버려져요. 기약. 버려지고 보호받는 것. 그치? 기하하는 것이 시련이라면은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이야기. 흔히 보이는 옛날 이야기들의 패턴이죠. 알은 마침내 열리고 한 사내 아이를 얻었는데 낳은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하였고 주몽이 된 것이지. 그치? 주몽이 된 거죠. 특히나 주몽 신화에서는 활과 화살이 일찌감치 등장해요. 우리 민족은 활과 화살의 민족, 활을 쏘는 민족이다. 기마 민족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 재밌죠, 이렇게. 거기 여러분들 162쪽에 갈래 해가지고 맨 밑에 박스에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배경, 증거물 이 정도는 봐두셔야 돼요. 알겠죠?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넘어갈 건데 163쪽에 보면은 하나 적어놓고 갈게요. 연려서라, 연권여서라, 방위서라, 구토서라, 조신의 꿈이 있는데 이거 조신서라.
조신의 꿈 또는 조신몽 이런 식으로 전하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그런 옛날 설화 이야기예요. 간단한 얘기해 줄 테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보면 좋겠어요. 조신이 꿈속에서 겪은 이야기로서 조신이란 자가 있었거든요. 요거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란다. 이따가 점심 먹을 때나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줄거리 한번 챙겨보면 좋아요. 5분이면 챙깁니다. 조신이 아내 얻기를 소망했어요. 아내가 필요했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그리고 꿈속에서 웬 여인을 얻어가지고 뭐예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삽니다.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예요. 원래 이 이야기에는 부처님이 개입이 되어야 되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핵심의 내용은 이래야 해요. 깨달음이 있는 얘기죠. 조신이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얻고 싶은 소원은 뭐 장원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내 소원은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얻고 싶은 소원이에요. 한 신라 때로 보시면 좋아요. 정말 나의 모든 것에 나의 소원이야. 아내를 얻고 사는 거. 여러분들 이 좋은 날 아침에 여기 와서 이 졸면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1차요, 2차요, 3차요 모든 것의 소망의 끝은 공무원 직업을 갖는 거지. 맞지? 그렇게 해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드디어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도 건강하게 낳았어요. 소원이 이뤘지. 근데 하나의 시련이 닥쳐와요. 지극한 가난. 심지어는 애 중에 하나가 동냥하러 다니다가 애가 개에 물려 죽어요. 아내가 조신에게 이야기하지.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우리 서로 따로 삽시다. 같이 살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 따로 삽시다. 라고 했더니 조신이 말하죠. 너무나 화답하듯이 그럽시다 여보.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그치? 그러고서 꿈은 깨요. 조신은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니 뭐니를 다 깨달아 버렸지. 그치? 이 이야기에는 물론 뒷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영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이 이야기의 교훈은 딱 하나죠.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이 되면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기쁘지. 더 이상 다른 것은 더 필요 없을 것처럼 기쁘지. 아니야. 세상에는 그 다음이 있어. 조신이 꿈에서 아내를 얻기 전에는 아내를 얻어 자식만 낳으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보다 더한 가난이 있을 줄 그 누가 알았겠어. 열심히 살아. 지금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옛날 사람들도 이미 깨달은 거죠.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여기에 이야기의 끝은 그겁니다. 부처님이 너희들에게 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조신아 너를 꿈으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부처님이에요. 과연 부처님은 무슨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일까? 지금을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대로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조신의 꿈이다. 나중에 구운몽의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지? 여러분들 거기 그냥 넘어갈 건데 그 165쪽에 향가 있었잖아요. 향가. 이 향가에도 다 뭐가 붙어 있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그 수로부인 이야기 해줬죠? 배경설화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제망매가가 나왔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는 참기파랑가가 나왔다는 배경설화가 있는데 제목 자체가 재밌네. 배경설화죠? 이 이야기들도 다 설화로 다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도 설화예요.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했던 거 고전시가왕 교재에 보면은 배경설화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책만 읽으면 되죠. 향가는 근데 어쨌든 시가문학이니까 넘어가고 우리는 어디를 펴놓을 것이냐면은
고려시대 때 문학으로서 야, 빨리 좀 나와라. 191쪽이지? 폐관문학. 폐관문학. 어떤 거 하나 좀 보면 되냐. 폐관하고 가전체 문학인데 그냥 폐관문학 정도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험에 출제될 것이라고 보이진 않지만은 그 191쪽에 잠깐 쉬는 시간 줘야 되니까 191쪽 그 밑에 쪽에 내려가면은 플러스에 폐관이란 이런 말 있죠. 두 줄밖에 안 되니까는 요거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